네, 내일장 빌드업으로 이어갑니다. 오늘도 네포트의 희망을 채우기 위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. 엠비엔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상 좀 어려워서 시청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라도 좀 힘을 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제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되셨죠?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저희가 담았었던 희망주들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. 저희가 이 종목 2거래일 전에 담았었는데 오늘 장중에 6% 넘게 상승하면서 좀 목표가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에요. 앞으로도 좀 전략이 유효할까요? 네, 기존 가격 전략 뭐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름 관련해가지고 뭐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. 그래서 역대급 폭염이 또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, 뭐 어제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리뷰를 좀 도와드렸었지만, 이 룰루레본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이 성장률, 이 판매에 대한 이런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 달 중국 진출에 대한 또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계속해서 뭐 주목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이 여성용 SNS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 골프용품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성장성이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자, 우선은 뭐 오늘 지금 거래 자체가 아직까지도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저점에서 발생했었던 그 거래량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낮은, 여전히 좀 적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도달하는지 계속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가까지 유지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저희 방산주가 오늘 굉장히 잘 버텨줬잖아요. 네. 매니저님이 이쪽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날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.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담았었는데 리뷰해 주신다면요? 네, 뭐 요즘에 이제 제가 방산주들을 편입을 했었을 때 좀 강조드렸던 이유가 딱 오늘 시장의 흐름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 방산주들은 나름대로 좀 버텨줄 수 있다.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이 변동성 자체가 좀 적은,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조금 주가가 쉬어가다 보니까 제가 다시 군대를 가야 될 줄 알았어요. 이 방산주가 안 가면 제가 다시 한번 군대를 가게 될 그 악몽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지만,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어제부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도 주요 기술적 지지 구간을 장중에 좀 이탈을 하는 모습 보여줬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장 마감할 때쯤에 다시 그 위로 말아 올렸거든요. 그때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관련해서 뭐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체들이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좀 기술적으로 지키기 위한 수급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, 역시나 오늘 현대로템 어떤 이 공급 계약 공시가 또 나왔었고요. 뭐 LIG 넥스원 이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체적으로 이 방산주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오늘 풍력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. 오랜만에 또 급등세가 나왔었는데, 이 이제 대선 토론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바이든 관련된 수혜주,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슬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일부 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그쪽으로 좀 민감하게 또 반응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자,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수혜 업종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, 오히려 앞으로 이제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선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수혜주로서는 저는 방산 쪽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, 방산주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네. 군대 안 가시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희 희망주들 리뷰해 봤고요. 자, 그럼 오늘도 이런 희망주를 찾아 나서 봐야겠죠. 시장 재료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화장품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. 뭐랄까, 이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 쪽에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. 지금도 좀 그렇게 생각을 네, 하시나요? 뭐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급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, 저는 여전히 이제 이 화장품 섹터는 뭐 사실 이제 실적이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잘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워낙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, 또 오늘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일부 기업들은 또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시장에서 이전처럼 뭐 한 5월 달이나 이때처럼 4월 달처럼 뭔가 이 상승의 지속성이 약간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화장품 섹터가 무조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다 해서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, 또는 실제로 실적이 주가 대비해서 여전히 조금 더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만 좀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, 지금부터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선별을 하실 때는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돌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뭐 이외에도
지금 보시면은 뭐 리비안 쪽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뭐 에코캡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, 뭐 폭스바겐이 지금 리비안에다 얼마 투자한다 또 이러면서 이제 이틀 연속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나름대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, 아까 풍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튼 아까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지지율을 좀 앞선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본다면은 뭐 리비안, 화장품, 뭐 풍력, 그리고 일부 방산주 이쪽 내에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오늘 시장 흐름 정리해 주셨고요. 그럼 오늘의 시장 재료 3가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재료 만나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재료는요? 현대차로 뽑아주셨네요. 현대차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요즘에 현대차하고 기아 주가 엄청나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쪽 관련해서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또 이 IPO라는 어떻게 보면 인도법인 IPO 이슈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이 실적이나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또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, 좀 여러 가지 이 긍정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. 그 안에서도 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.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대형주들을 바라봤었을 때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아직까지 좀 시세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한번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현대차 관련된 그룹주 내에서 바닥주 한번 뽑아보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커다란 힌트가 나온 것 같네요. 첫 번째 재료 만나봤고요. 두 번째 재료도 뽑아보겠습니다. 두 번째 재료는요? 어쩐지 화장품보다 더 크게 쓰였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재료 리비안이네요. 네, 리비안 하면은 뭐 사실 이제 최근에 약간 테마성으로 붙은 종목들 보면은 리비안 관련해서 뭐 고객사를 리비안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오늘 뭐 최근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만, 우리가 그 리비안, 왜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요. 이 폭스바겐이 이제 리비안에 이제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, 그 목적을 살펴보면 이 SDV, 이 어떻게 보면 차량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발이 좀 뒤처졌기 때문에 리비안이 이쪽에서 좀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라잡고자 이 리비안에다가 5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리비안 관련해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최근처럼 주목을 받겠지만, 결국에는 SDV 쪽 관련해서 현대차와 SDV 답은 나왔죠. 네, 답은 나왔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차 관련주이자 SDV까지 엮어볼 수 있는 종목.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. 네. 세 번째 재료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재료는요. 굉장히 작게 쓰여있는데 혹시 보이실까요? 네, 아주 작게 ISA라고 쓰여 있습니다. 심지어 이게 무슨 뜻인지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. 네, 이 ISA가 뭐 이사 갈 때 이사도 아니고 죄송합니다. 자, 아무튼 ISA, ILI도 아니고 ISA인데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럽에서 이제 ISA,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인데요. 자,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의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 탑재율 자체가 이제 이미 90% 이상,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거의 침투율 자체가 늘어날 만큼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 탑재되는 그 비율 자체가 50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의무화가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는 기존 차량에도 내비게이션 탑재에 대한 또 의무화가 같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 내비게이션 탑재가 앞으로 의무화가 되게 됐었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, 이 기업은 아무튼 유럽 쪽에서 ISA, 그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규제와 관련된 시행으로 인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오늘의 종목 가격 라인까지 잡아주신다면요? 네, 종목명 말씀드리면, 자, 현대 오토에버, 오토에버, 이런 종목인데요. 자,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전에도 현대차 그룹에서 2026년도까지 모든 차종을 SDV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수혜주로서 한번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, 자,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약간 뭔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 상황이라면은 이미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밑에서 이제
고개를 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두더지처럼 땅 속에서 밖으로 고개를 반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 부캐 두더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밑에서 올라온다. 네, 위에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약간 바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폭스바겐에서 리비아를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SDV 쪽 관련된 관심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키워드로 부각받을 수 있다. 그럼 결국에는 현대차의 주가 흐름 나쁘지 않고요. 여전히 뭐 인도 법인 IPO에 대한 이런 기대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 주가가 추세적으로도 여전히 지금 상승 흐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이 자동차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관심 지금부터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, 목표가는 17만 1,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네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현대 오토에버 제시해드리면서 가격 라인까지 잡아드렸습니다. 힌트가 너무 재료들이 확연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종목명을 말씀드린 줄 알았네요. 네. 네, 오늘 현대 오토에버 담아봤고요. 자, 오늘은 또 아쉽게 무료 방송이 없잖아요. 어떻게 좀, 무료 방송 해주시잖아요. 네. 4시 20분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시나요? 저도 모르게 네라고 했네요. 자, 아무튼 오늘 4시 20분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이미 너튜브 김태형 검색을 하시면은 그 창은 띄워놨습니다. 최근에 제가 이제 CDMO 쪽 관련해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대선 시즌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CDMO 쪽 계속해서 바라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이넥스, 뭐 ST판 같은 종목들 괜찮았거든요. 또 게다가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좋은 기업들, 뭐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설명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오후 4시 20분에 김태윤 매니저의 너튜브 방송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.